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모님 그 땡스기빙 브레이크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너무나 잘 보냈어요. 아이하고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아, 또, 놀이공원 네. 어디를 가셨어요? 나츠베리 팜에 갔어요. 아, 나츠베리 팜 가셨군요. 아, 잘하셨네. 네, 근데 너무 줄이 그 길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는 그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네. 방콕을 그냥 콕콕 방에서만 지내다 왔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네. 뭐 그리고 그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서 좋다는 그 한국 마트들도 좀 몇 개 가보고 가서 오렌지 네. 뭐지 그 오렌지가 아니라 귤도 사 먹고 그러면서 그냥 릴렉스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네. 너무나 편안하게 또 쉼을 얻으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 나츠베리 팜은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좀 무서워하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5살짜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놀이공원을 제대로 처음으로 간 가본 거예요? 거예요. 네. 네네네.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하나 타고 1시간 기다리고 하나 타고.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아직 젊으시네요. 이 사모님과 전사님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롤러코스터 못 타요. 이제 한번 타면은 1시간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타고 나면은 뭐 하루 종일 어지러워가지고 뭐 헬렐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데 하여튼 하실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애들이 감사합니다. 좋아했다니까 되게 좋네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나이별, 연령별 부모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있어서는 우리 황 사모님께서 또 부모님들에게 네. 좀 사연이나 궁금한 것 또는 네.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좀 받아오신 게 있어서 네. 그것들을 좀 가지고 애들이랑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오늘 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네.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4살에서 5살 정도에 되는 연령대 아이의 고민거리를 부모님이 적어주셨네요. 네. 형제 없이 혼자 자라나는 아이라서 그런지 혼자 노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영상을 즐기고 많은 시간을 빠져 지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긴장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사연을 네.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혼자 자란 애들이라 또 네.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노는 모습 4살에서 5살짜리 외아들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 마음이었습니다. 또 네, 또 다른 예.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2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인 것 같아요. 0세에서 3세 그리고 4살에서 5살 정도에 되는 아이들인데 한 번 말하면 안 듣고 다른 걸 하고 말 안 들은 척을 한대요. 무시하는군요. 네. 또 어릴 적에 심하게 혼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을 말하기 무섭다고 얘기한대요. 또 엄마가 화낼 것 같으면 숨어서 몰래 전화기를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게 전형적인 이제 부모가 무서울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몰래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면 엄마가 화를 내든지 아빠가 화를 내니까 네. 그냥 이게 몰래 숨어서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네. 이번에 자녀의 연령대는 6살에서 11살 정도 되는 자녀의 연령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집에서 쉴 때도 게임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숙제 등 뭐 다른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항상 마찰이 생깁니다. 2번째는 또 아이들이 학교 간 이후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슬슬 편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는 영어를 점점 편해하는 것 같아서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모님께서 그 받으신 사연들을 제가 한번 쭉 봤었는데 이게 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오늘 좀 다루었으면 하는 사연들을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사연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9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루는 이 세 가지의 사연들은 좀 어린 아이들 네. 의 부모님들이고 또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그냥 게임하거나 아이패드를 보거나 태블릿을 보는 거, 영상을 보는 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좀 걱정도 되고 네. 고민이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신 거고 또 그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사연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사연들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읽어주신 그 세 가지 사연 네. 그 조금 더 어린 아이들 4살부터 한 6살 정도에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뭐 이제 벌써 태블릿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엄마의 마음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타이틀이 뭐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네. 옛날에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맞아요.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라고 정한 이유는 지금 이 사연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모두 다 엄마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바람을 적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머니들에게 다 상황이 다르고 다 아이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은 부분 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엄마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질문은 Are you willing? 그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로 살겠다는 그 결단, 결심이 정말 있으신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같이 어머니들 사연을 보면 우리 애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래요. 항상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부모로서 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그 체육관 그 짐 멤버십을 끊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멤버십을 끊어도 제가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돈만 갖다 소용이 붓는 거지. 없죠. 예,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좀 건강해져야지 아니면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맨날 정크푸드만 먹고 운동은 정말 하기 싫어하면서 내가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냥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무리수죠.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결단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들을 쭉 보면서 정말 어머니들에게 내가 스스로 저도 아버지로서 저한테 스스로 그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이름이 백동진입니다. 근데 저는 백동진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아이들이 뭐 생기면서부터 저는 이제는 예진이의 승현이의 아빠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아빠들이 엄마들이 여전히 그냥
백동진으로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는 백동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 포기가 빨라질수록 삶이 자유할 수 있어요. 가벼워질 수 있는데 애는 생겼어요. 애는 낳았어요. 애는 커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나이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아이의 엄마라는 그 역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부담으로만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죄책감이 쌓이고 실망감이 느껴지고 막 그렇게 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엄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엄마가 된다는 게 뭐고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없는데 그냥 아이가 생겨서 엄마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은 해야 돼서 그냥 했고 애 결혼하니까 애가 생겼고 애를 낳았고 애가 커가니까 그냥 엄마네 뭐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역할이 확실하게 변화됐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윌링네스가 있는지. 목사님 근데 여기서 저도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네네. 아 목사님 저도 진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난 엄마가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많은 지금 만약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들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뭐 한두 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유튜브든 뭐 막 그런 게 그렇죠. 너무 많은데 자 그런 거를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든 뭐 뭘 하든 그 TV 프로그램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다고 내가 살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하면서 뭐 유튜브 틀어놓는다고 내가 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엑서사이즈 비디오를 틀어놓으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엄마가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지 정말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연 1, 2, 3를 보면 네. 자 애들이 다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뭐 엄마 몰래 뭐 태블릿을 본다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아이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아본 기억이 있는지 그게 언제이고 무엇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애들이 몇 살이든 간에 뭐 3살이든 4살이든 6살이든 그 아이랑 엄마도 정말 재밌었고 아이도 정말 재밌었던 그러니까 한쪽만 재밌었던 게 아니라 한쪽은 완전히 고문이에요. 막 한쪽은 고문이고 다른 한쪽만 신나가지고 논 게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아이든 뭐 셋이면 제일 좋고 모두가 다 재미있게 놀아본 기억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면 그럼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가족 보시겠죠. 내에 뭐 게임이나 그다음에 즐거운 놀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애들이랑 뭐 숨바꼭질 했든지 뭐 아니면 가위바위보든 뭐 묵찌빠든 뭐 뭐였든지 간에 정말 아이들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지 네. 그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다 애들이 게임하고 태블릿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정말 아이들이 부모랑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애들이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지.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그냥 태블릿만 하고 게임만 하는 경우는 부모랑 노는 게 재미가 없든지 놀아보질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본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모든 부모님들이 애들이 태블릿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초점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의 목적은 애들로 하여금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자, 애들로 하여금 태블릿을 못 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죠. 태블릿을 못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태블릿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볼 수 있게 한다는 건 그 게임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애들이 이제 뭐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종일 뭐 집에 와갖고는 뭐 밤 늦게까지 그냥 게임만 계속 하고 있고 현실이랑 가상의 세계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만 빠져갖고 그냥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게임을 정말 즐길 수 있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못하게만 하는 거는 애들하고의 담을 쌓는 게 될 수가 있고 애들하고의 소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게임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것만큼 답답하고 그다음에 네. 보기 싫은 게 없죠, 사실. 자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 그게 애들이 게임을 어떻게 왜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태블릿을 왜 보게 됐을까요? 심심해서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애들이 맨날 심심하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이 태블릿을 애들한테 주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 보면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예를 들면 뭐 뭘 해야 돼, 뭐 빨래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가야 되든지 직장에 네. 가야 되니까 맞벌이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냥 너 이거 해, 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뭐 커피숍에서 다른 부모님들이랑 뭐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할 때 애들이 옆에서 그냥 심심하다고 하니까 그냥 네. 너 이거 보고 있어, 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보면 태블릿이든 게임이든 그게 나의 편의를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뭐 3살 4살 되는 애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보는 게 있잖아요. 뭐 뽀로로를 그렇죠. 보든지 뭐 카봇을 보든지 뭐 요즘에 타요. 타요를 보든지 네. 하여튼 뭘 볼 때 그게 내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 어떻게 하는 게 애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그게 교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티치 오브 모먼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들어가면 애들하고 함께 하고 애들하고 함께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든 뭐 또봇을 보든 무슨 타요를 보든 뽀로로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내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고 같이 보고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든지 못하게 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를 엄마를 위해 쓰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셨던 네네.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애들한테 몇 살부터 이걸 보여줘도 되냐고. 네. 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게 조금 이제 모순이 있는데 엄마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이 몇 살부터 보여줘도 되냐고 하는 질문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걸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지금 발달돼 있고 모든 애들이 다 그걸 하니까.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를 네. 몇 살부터 먹이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질문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정크푸드는 몇 살부터 먹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는 게 그렇죠. 좋죠.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는데 우리가 뭐 맞벌이를 하든 아니면 싱글맘이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번 뭐 요리를 해주고 뭐 건강식을 음식을 마련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뭐 햄버거를 사주기도 하고 뭐 어떨 땐 치킨 너겟을 구워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근데 그거에도 집중해야 되는 게 자, 나의 편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함이라면 그 질문 자체가 몇 살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좀 현실 가능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침 7시에 나가갖고 밤 9시에 들어오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떡해. 애랑 무슨 뽀로로를 앉아서 같이 보내느니 무슨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데이케어에 맡겼다가 이제 간신히 그렇죠. 하면은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기 힘든데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거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이 방송할 필요도 없고 뭐 교육 프로그램 보실 필요가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아빠가 된다는 거 어렵죠. 아빠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싱글 페런트면 정말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이 많죠.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그거 뭐 너무 정말 헉헉대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죠. 그럼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살든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잖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면 더 이를 악물고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가정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랑 보낼 수도 있고 어느 가정은 뭐 정말 정해놓은 시간이 정말 한정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어쨌든 저도 엄마이지만 가장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제 자신을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달라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제목처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애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가 좀 자유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자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실망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거기에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고요. 이것과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일 텐데 네, 그렇죠.
자, 많은 경우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만큼 네.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애 아빠가 좀 애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애 그렇죠. 아빠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을? 네,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 아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려고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꾸려고 한다고 그 남편이 바뀌든가요? 누군가를 바꾼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맞아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런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 애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힘들죠. 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고민이 쌓이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바꾼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애랑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를 가서 애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왜 여기 와서 애랑 안 놀아줘? 아니면 나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그런다든지 그러고 네. 있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아이는 짜증이 같이 나고 막 낳았는데. 그렇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애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백동진이기도 하지만 나는 백승현의 아빠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뭐 엄마라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 때도 그게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랑 같이 엄마로서 놀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뭐 남편을 위해서도 뭐 빨래를 해주든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것도 이 사람은 뭐 먹기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내이니까 뭐 내가 엄마이니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려놓으면 그게 재미있어지고 그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순간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우울증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저는 애들이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아까 사연 중에 하나가 애가 학교 끝나고 와갖고 게임만 하는데 게임하기 전에 뭐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그랬으면 숙제를 좋겠어요. 먼저 네. 해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 애가 와가지고 게임을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너 게임하지 말고 숙제 먼저 해. 막 그럴 텐데. 엄마가 항상 얘기하지 이렇게 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고 애랑 담이 쌓이는데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랑 먼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애가 학교 끝나고 왔을 때 애가 즐기는 게임을 엄마가 좀 먼저 하고 있든지 해보는 노력도 좀 해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었는데요. 그렇죠. 그럼 애가 와서 놀라겠죠.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좀 해보든지 애가 좋아하는 뭐 타요든 뭐든 그거를 엄마가 좀 아이랑 같이 좀 즐기면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아이랑 좀 소통하는 게 더 필요하고 편해지겠죠. 규칙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네. 아이와 소통하는 게 먼저. 그렇죠. 그래서 뭐 타요 주제곡을 애랑 같이 불러보든지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짧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한번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이를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길 원했는데 우리가 먼저 달라지는 그런 엄마가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도 이제 사연들을 가지고 좀 네. 얘기할 텐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사연을 놓고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